서브이십니다. 신분의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은 계급이 없어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계급은 조선시대 때 이후로 없어진 것 아닌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아직도 왕과 귀족이 남아있고요. 미국에도 말만 평등하지 사회 정치적 리더 계급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위 나라들의 특징은 식민지를 겪지 않아서 계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 번의 큰 신분적 격변을 겪는데요.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산업화입니다. 첫째로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요. 일제 시대에 신분제가 타파되면서 양반 계급이 몰락합니다. 양반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라도 독립군에 자금을 댔죠. 그러다 결국 땅 팔고 재산 팔아서 만주로 넘어갔고 대부분은 독립군하다 조선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신분사회인 조선이 아닌 평등사회인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독립군에 양반이 많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양반은 몰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전쟁인데요. 전쟁은 부자를 몰락시킵니다. 한국 전쟁 전에는 땅을 가진 지주가 부자였습니다. 전쟁은 부자들의 자산인 건물을 무너뜨리고 부자들의 세금으로 전쟁을 합니다. 가장 잃을 것이 많은 부자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게다가 전쟁은 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요. 농업국가였던 한국에서 부자들은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지주는 농지개혁으로 땅을 팔아야 했고요. 땅 판도는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주인 부자들은 한국전쟁으로 몰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화인데요. 산업화의 중심은 엘리트였습니다. 군부 독재의 군인, 그리고 행정고시를 패스한 관료, 그리고 대기업 간부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은 태어난 가문의 신분,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얻은 신분인 엘리트입니다. 즉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 것이죠. 한국의 부모들은 산업화 이후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교육에 목숨을 걸어서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서비스사회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할 때 농업의 값싼 노동력이 도시의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도시의 공장은 단순 조립 가공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농업 인구 중 값싼 노동력이 공급이 끊기고 이제 계속 올라오면 이제 공급이 끊기겠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란 임금은 올라갔는데 조립 가공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1인당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본은 더 임금이 싼 중국과 같은 개도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선진국으로 가려면 서비스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교육을 받은 핵심 엘리트 계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못 살 때도 교육률이 높아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핵심 부가가치 산업을 이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산층을 이뤘던 공장을 다니던 공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공장에 다니던 중산층은 자영업자인 식당을 하거나 배달업 같은 서비스업으로 직종을 바꾸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신분적인 격변을 겪고 나서 한국은 유례없이 평등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한국의 투자 습관을 대표합니다. 즉 한국인은 유행의 쏠림에 극도로 심합니다. 등산이 유행을 하면 죄다 등산복 입고 등산하고요. 골프가 유행하면 20대도 골프를 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동학개미, 부동산의 벼락가지 등의 단어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이 올라타고 코인이 오르면 코인 광풍이 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하나 없는 나는 벼락거지가 되죠. 그러나 유행의 쏠림은 투자에게 안 좋습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실수를 하게 되죠. 물론 부동산은 고점에 잡았다면 팔지도 못하고 망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나자 한국 사회는 서서히 신분 사회로 고착화가 되어 갑니다. 전쟁, 식민지, 산업화 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재벌도 벼락부자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사는 계층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요즘 늘어나는 것이 동류원인데요. 동류원이란 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자는 부자끼리,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결혼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이러면 신분이 고착화되죠. 예전에는 부자가 못 사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신분이 분산이 되고요. 물론 부도 재분배됩니다. 그러나 동료원은 신분을 고착화시킵니다. 신분을 어떻게 고착화시킬까요? 사람들은 부를 측정할 때 자산과 소득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산은 욕조에 담겨있는 물입니다. 소득은 욕조로 흘러들어오는 수도꼭지가 되죠. 그래서 욕조에 물이 많아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수도꼭지에 물이 많이 나온다면 모아서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욕조에 물이 많은 사람이죠. 전문직은 소득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조에 물은 넘치고 수도꼭지 두 군데서 물을 받게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결국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죠. 심지어 요즘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지냅니다. 신분의 고착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운 좋게 부자이면서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부모는 최고의 명문대와 최고의 직업을 갖게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됩니다. 결국 부자는 더 많은 교육과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동료원으로 더 많은 자산과 소득을 갖게 되어 부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소득을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내 때에서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자식 때에 가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가정해야 합니다.